오늘은 가계부채 900조 원 시대에 빚과 함께 결혼할 수밖에 없는 20, 30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년 30대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4,60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8%가 늘었습니다. 20대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1,268만 원으로 1년 사이 35.4%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부채 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돈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빚 때문에 미래를 빼앗겼다 말하는 20, 30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말 아침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33살의 김수현 씨. 성남과 강릉을 오가며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고 이제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되도록이면은 이제 2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도록 하자. 남자친구 김정만 씨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이들은 올해로 연애만 14년째입니다. 연애는 오래 했는데 실제로 만나고 데이트한 거는 14년 중에서 한 4년밖에 안 돼요. 대학생 새내기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났다는 정만 씨와 수현 씨. 어느덧 30 중반의 나이가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다른 커플의 결혼식을 바라보던 수현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부러웠나 봐요. 그냥 일단 결혼하신 분들 다 대단해 보여요. 당연히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계속 상황이라고 일단 미뤄졌고 좀 되게 미안해요, 제가. 다른 연인들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두 사람에겐 아직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고 합니다. 비싼 결혼 비용이 문제입니다. 지금 샵 촬영료를 빼면 80만 원이 되는 거고 추가하면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리허설 촬영비야. 완전 스냅도 50만 원에 못하는 거네. 최저가 80, 비싼 거 120. 돈을 모아서 결혼식을 하려고 했지만 해마다 결혼 비용은 점점 올랐고 정만 씨와 수현 씨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비싸다 싶으면 본식만이라도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요. 본식만 해도 이게 한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남들 하는 거 다 안 하고 그냥 예식장에서 예식만 하는 거. IMF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대학 때부터 혼자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왔던 수현 씨는 사무직으로 일해 번 돈으로 빚을 갚느라 결혼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0의 나이로 늦게 취업한 정만 씨 역시 취업한 후 2년 동안 빚을 갚느라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나이 먹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 나이 먹으면 당연히 충분히 잘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미래를 보고 만났었고요. 예.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질 않았네요. 시기 늦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준비가 좀 덜 된 거고 이 남자가 준비라는 거는 경제적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런 안정된 직장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직장을 기반으로 해서 또 어느 정도 결혼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집을 장만을 해야 되고. 지난 14년 긴 시간을 함께 해온 두 사람. 이제는 정말 함께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6월 더 이상 결혼을 미룰 수 없었던 정만 씨와 수현 씨는 정만 씨 직장에 있는 강릉에 5천만 원 전셋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셋집이 싸봤자 9,500, 1억, 1억 3천, 1억 5천 이렇게 나가니까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매달 모아서, 매년 모아서 들어가려고 해도 최하 5년에서 6년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어떻게 하나도 안 써요. 그래서 나 결국에는 나 여기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진짜 결혼하려면 나 지방으로라도 내려가야 되겠다. 한 달에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30만 원. 대출금 5천만 원은 고스란히 빚이 됐습니다. 최대한 돈을 아끼기 위해 가재 도구는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둘만의 보금자리는 어렵게 마련했지만
돈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정만 씨와 수연 씨. 이들은 사랑만으로는 결혼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 도움 없이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 둘이서 열심히 해서 시작할 수 있는 친구들도 많고 저희도 그러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거지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것은 정만 씨 커플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치솟는 물가와 살인적인 결혼 비용 탓에 결혼을 앞둔 20, 30대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뭐 집도 비싸고요. 전세도 너무 비싸고요. 서울은 힘들어요. 서울은 안 될 것 같고요. 외곽 쪽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이 제일 고민이죠. 집이 고민이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결혼 비용 자체가 뭐 작은 비용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단위가 드니까. 가장 큰 걱정은 최근 엄청나게 오른 신혼집 전셋값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당연히 비용이죠, 지금. 경제적인 게 받쳐줘야 행복한 결혼 준비 왔을 때는 조금 불편한 진실이 사실입니다. 가지고 있는 예산과 본인이 원하는 어떤 이상, 환상 이런 것과의 어떤 갭이 너무나 커지고 있는 시절이라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남성의 결혼 비용은 평균 8,078만 원, 여성은 평균 2,93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대부분 주거를 책임지는 남성이 신혼집 마련에 쓰는 비용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가장 높았습니다. 비싼 결혼 비용 탓에 최근에는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3포 세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올해 28살의 한지혜 씨는 대학을 졸업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대출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이제 6학기를 등록금 대출을 받은 거죠. 6학기가 원금이랑 이자랑 합쳐서 거의 2,600만 원 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때부터 7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왔지만 아직도 500여만 원이 더 남았다고 합니다.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지혜 씨의 한 달 급여는 110만 원 남짓. 부모님 용돈 30만 원과 식비, 통신비, 교통비만 해도 빠듯한 생활에서 매달 30만 원의 학자금 대출금은 큰 부담이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는 제가 행정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50에서 40 이렇게 학자금 대출 상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한 달 월급이 80, 90 요랬거든요. 4년의 대학 생활로 빚더미에 앉았다는 지혜 씨. 빚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연애와 결혼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32이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결혼식 비용 마련이라거나 아니면 뭐 같이 살 집, 뭐 신혼 살림 이런 거 하려면은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으면 시작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결혼하려면 또 빚의 시작이겠구나. 그럼 나는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울산광역시 11개월이 된 딸 선미를 데리고 부부가 함께 외출을 합니다. 오늘은 딸 선미의 예방접종이 있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주사 비용이 아빠는 부담스럽습니다. 접종만 하는데 뭐 얼마 든다. 다음 달에 뭐 얘기 들으니까 뭐 30만 원 든다. 그러면 솔직히 직장인한테는 뭐 30만 원이면 갑자기 30만 원 목돈 나가면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아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솔직히 좀 금액적으로 많이 부담이 돼요. 아이는 두세 달에 한 번 모자 보건센터를 찾아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예쁘게. 괜찮아. 어야, 아파. 괜찮아. 뽀로로다, 뽀로로. 괜찮아. 몸머리 때 맞아야 되는데. 네. 너무 비싸. 애 못 낳겠는데. 오늘 주사 비용은 총 16만 원이 나왔습니다. 체크카드 시죠. 확인하시고요.
폐구균이랑 뇌수막염 추가 접종. 예. 그런 거는 예를 들면 뇌수막염이 한 번만 맞으면 예방이 되냐면 아니요. 지금 4차까지 맞았어요. 1차, 2차, 3차, 4차 끝. 국가가 지정한 7종의 필수 예방접종은 회당 5,000원에 맞을 수 있지만 그 밖의 예방접종은 모두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회당 10수만 원이 넘고 종류도 많습니다. 총 학비값이 얼마 정도 들었나요? 지금까지 맞추면서? 지금 세세하게는 안 따져봤는데 추가 접종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만 원 넘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요? 네. 어떤 부모가 안 하고 싶겠어요. 그래도 좀 그게 부담이 돼도 우리가 먹는 거를 좀 줄이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또 외식 같은 부분을 되게 많이 줄이고 이제 애기들한테 일단은 다 투자를 하는 셈이죠. 결혼 전 9천만 원을 모을 정도로 알뜰했던 안 씨는 결혼과 동시에 출산과 육아를 준비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이후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혼자 살 때는 넉넉하게 살았다니까요. 아, 그랬어요? 저 쓸 거 쓰고. 네. 근데 이 친구도 혼자 있을 때 쓸 거 쓰고 각자 보니까. 네. 근데 합치다 보면 아기를 봐야 되니까는 직장을 못 나가면 저 혼자 벌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저축이라는 거 한 번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축도 못하고 거의 이제 마이너스 안 되겠구만 이제 사는 거죠. 안 씨의 월 수입은 160만 원. 보험료와 공과금, 통신비에 양육비까지 제하면 매달 4, 5만 원은 적자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 달 전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양육비는 더 늘어날 겁니다. 아이 셋은 낳자고 약속했던 부부는 양육비가 부담스러워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을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빚에서 벗어나려고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면서 밤낮으로 대리운전을 하고 있지만 빚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10만 원을 넘게 벌어도 빚독촉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 한 번 대부업체에 이자를 보내야 합니다. 두 아이가 있는 집에 붙이는 생활비는 하루 2만 원이 고작입니다. 집에 2만 원, 나머지는 대출. 나 지금 1만 원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 와이프한테 입금하려고 계좌 누르는 순간 많은 고민을 해요. 그냥 다 줄까? 다 그래도 봤어요. 그러면 그 후폭풍이 채권 주시면 애들이 집에 찾아오려고 하고 막 전화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더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그냥 분할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씩 메꿔가면서. 네. 여보세요? 입금을 하는 순간에도 빚독촉 전화는 계속 옵니다. 네. 오늘도 찬바람 부는 거리에서 일거리를 찾는 김 씨에게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새해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면 내가 다만 얼마를 벌든 간에 정정당당히 벌어서 내 식구들한테 내 애들 입히고 먹이고 그런 가장 노릇을 지금 결혼 5년 차인데 이렇게 제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회를 갖고 싶은 거죠, 저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가족들과 행복한 미래를 계획해야 할 20, 30대지만 2012년 대한민국 2030이 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너무나 버거워 보입니다. 아기가 크면 클수록 사교육비도 들어가고 그럼 그게 벌써부터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또 이런 무한 경쟁 속에서 또 아이가 또 크다 보면 저랑 똑같은 거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대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 가면 또 이 취업난에 시달려야 되고 저는 그게 싫어서 이민을 정말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 상황이라면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요. 빚을 진다고 한다면은 사실 언뜻 보기에는
개인 가정 또 개인의 사정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은행 대출을 받고 뭐 학자금 융자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중산층 이하가 전부 다 대출을 받고 대출 받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 대출을 받지 않으면은 전월세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이죠. 계층의 문제고 소득 재분배의 문제고 또 어떤 실업 대체든지 혹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러한 사회 정책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빈곤의 문제로 보고 출발해야겠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은 어렵고 힘든 문제라는 의미일 겁니다. 가난이 단순히 개인의 능력 부족이나 게으름이던 시절이라면 이 말에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 빚을 지고 그 빚이 나라의 미래까지 어둡게 만든다면 국가는 그 어떤 문제보다 국민의 가난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가난한가라고 자책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